대통령의 회견 다음 날, 그러니까 모레죠.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회견 다음 날 명태균 검찰 출석.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할 예정이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명태균 씨 측은 명시 자기 방어할 수준의 증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뭐 정치권에서도 명태균 씨 수사가 왜 이렇게 더디냐? 뭐 급기야 친윤계한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느냐? 뭐 이런 뭐 창원지검장을 민주당에게 좀 탄핵해 달라 이런 뭐 농반진반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긴 했는데. 자, 검찰 이제 소환되면 네네. 앞으로의 수순은 어떻게 되나요? 정치자금법 혐의가 뭔가요? 글쎄요, 지금 수면 밑에 있어서 그렇지 검찰이 창원지검에서 수사한 거는 생각보다 오래됐거든요.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 23일부터 2024년 최근까지 9,677만 원 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쫙 정리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른 걸 다 떠나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에다가 무슨 창원 산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단 뭐 예비 후보자들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게 사기가 되는지 여부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더 비화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명태균 씨 보호할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나온 것만 봐서는 더군다나 지금 저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명태균, 그다음에 김영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강혜경 씨잖아요. 왜 회계 책임자. 그런데 강혜경 씨가 지금 입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네. 온갖 것들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그 디펜스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창원지검에서는 빨리 속도를 내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관건은 그런 거예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와의 금전거래 그 대가가 네네. 공천이냐 아니냐를 창원지검이 입증해내는 것,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돈이 갔는데 녹취록 같은 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녹취록은 제3자가 이걸 갖다 오픈을 한 건데 지금 녹취록을 오픈한 사람이 누구냐? 강혜경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혜경 씨가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김영선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하고 이야기한 거를 다 녹취를 했었던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김영선 전 의원이 아무리 부인하고 있어도 그래도 세비의 절반을 뚝 띄어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해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전만 오고 간 것 같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처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금전이 오고 간 이유와 대가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치가 자금법상에 허용되고 있는 그러한 그 대가 관계가 아닐 것이다라고 일단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밝혀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게 밝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전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9천만 원 이상의 돈이 일시에 간 것도 아니고 의정 생활할 때 매월 절반 정도의 세비가 명태균 씨 계좌로 송금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죠. 명태균 씨는 이것을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 아니면 뭐 정당한 대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받은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용증이 있다 할지 이러한 구체적인 어떠한 그런 증거 자료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상으로는 공천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이 절반의 세비가 한 24개월 이상 되는 시기에 갔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밝혀내야 될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공천과 관련한 이러한 돈 거래 정황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창원지검에서 지금 4명의 수사 검사를 보완을 해서 지금 총 11명의 수사팀으로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것이 빨리 좀 수사가 또 진전이 돼야 되고 결과가 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녹취록이 매일 하나하나씩 지금 그렇게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있고 어떤 맥락에서 한 건지가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11명의 이 수사팀이 하루빨리 이런 돈 거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그런 녹취록의 내용을 다 파악을 해서 어떠한 그런 사실이 있었길래 이제 이러한 녹음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저는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수현 의원님, 예. 이게 산 넘어 산인데 네. 이 시작 지점이에요. 금전이 오고 갔는지 여부. 오고 갔다면 그것이 공천에 대한 이른바 대가인지 여부를 창원지검이 밝혀내는 게 중요하고 거기까지 만약 검찰이 입증했다고 가정하면 자 그럼 거기서부터 또 논란이 시작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게이트가 열리는 건데 예. 두 가지 경우잖아요. 명태균이 이른바 김영선 구명 로비를 한 대상이 세간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영부인이다. 거기에서 대통령 녹취까지 나온 거잖아요. 실제 영부인의 혹은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있어서 그걸로 하여금 공천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천 개입은 없었는데 단순히 덕담이나 대통령 해명처럼 단순한 통화 갖고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른바 사기를 친 건지 그거는 또 그거대로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산 넘어 산. 예. 하여튼 그것은 검찰 수사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해명의 태도인데요. 지금 큰 파도가 지금 몰아쳐 왔는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바가지 가지고 이 파도물을 좀 퍼내겠다 뭐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 하지만 국민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문제예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대통령실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본질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데 최혜병 사망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대통령실이. 그리고 이 지금 명태균 사건의 본질은 단호하게 단절했다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디올백 사건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디올백 사건의 본질은 공작이다. 이래서 본질을 자기들이 계속 규정을 해요. 국민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갈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이. 국민은 다 다른 것을 본질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쪽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법리적으로 이 문제를 대통령실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파도물을 바가지로 퍼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아주 현명하지 못한 그런 처사고 국민의 분노만 더 키울 뿐이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까지 연결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질문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상당하게 이 부분이 공천 대가로 받은 뇌물의 성격이 굉장히 짙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국가 산단 문제도 나오잖아요. 이것은 전주 의원님 제가 정확한 명칭 모르겠습니다만 뭐 처사후 뭐 수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혐의도 전문가와 야당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명태균 씨의 수사 결과가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그들 말대로 밝혀진다면 이것이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연결되는 그런 게이트가 지금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대통령에 대해 담아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